인의 원칙, 예의 원칙.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웃사람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이런 일에 힘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정중함으로 백성을 대하면 웃사람을 공경할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게 하면 백성이 충성할 것이며 선인을 등용하여 부족한 자를 교화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개강자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웃사람을 존경과 충성으로 대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백성들을 정중하게 대하면 그들이 스스로 존중할 것이고 그들에게 노인을 공경하도록 권하면 그들이 스스로 공경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선한 사람을 등용하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이 스스로 더욱 격려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영자라면 누구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노력하도록 만들고자 애쓸 것이다. 공자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직원들이 회사를 존중하게 하려면 고용주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성하게 하려면 우선 그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직원을 기용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우선 인의 원칙, 다시 말해서 선의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얻기 전에는 신용을 중시하고 공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상대에게 보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메커니즘은 대등의 원칙이다. 만약 대등의 원칙을 예로 본다면 공자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인과 예 두 가지 원칙을 결합한 것으로 그 본질은 인간이 가진 미덕의 상호 교감이다. 미덕으로 미덕을 일깨움으로써 기업이 순조로운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시시각각 생사를 넘나드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미덕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그만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당연히 그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정직, 성실, 신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 비즈니스의 미덕이자 동시에 중국의 사상가 리쩌호우가 말하는 계약, 성과, 이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미덕이다. 이것은 개인의 완전성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종교적이고 사적인 미덕과는 다 구분된다. 정직이 최선이라든가 혹은 최소한의 도덕성이 기업의 활동과 사회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대등의 원칙인데 이는 다소 모호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실현의 법칙이 숨어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타인에 대하는 예측은 대개의 경우 그와 왕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현실이 된다. 당신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언제든 기회주의자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대개 예상대로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린다. 또 상대방을 단기간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대개 그런 브로커가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선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대체로 그런 사람이 된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X이론과 Y론, 교육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등에는 본질적으로 모두 이런 예언적인 자아실현의 원칙이 깔려 있다. 상대방과 협력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이전에 상대와 교류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신뢰하고 동시에 협력하고자 하는 당신의 진심을 그가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기에 급급하다면
상대방의 행동도 당신이 설정해 놓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인과 예의 원칙이 담고 있는 협력의 질서는 현대 상업 문명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 동서양의 우수한 사상과 전통 문화가 선택과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정신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선진시대의 육아 사상과 한대 이후에 사당화된 육아 사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가 지닌 전제적이며 사리사욕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제거해야 한다. 경제 발전의 거대한 주류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과도한 이익추구로부터 균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신용 위기로 인해 빚어진 협력의 위기를 해결할 정신 자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 냉전 시대 이후의 근래에 이르기까지 개인 이익의 극대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결과 오늘날 우리는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용의 위기와 협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나쁜 경영 이론은 좋은 경영 실행을 망친다이다. 이 글은 인도의 세계적인 경영학자 수만트라 고샬의 마지막 논문으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고샬은 세계 리더십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났다. 31세 때 인도 석유 회사의 관리직을 그만두고 도미하여 유학했다. 4년 후에 그는 MIT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서 1996년까지 프랑스의 인시아드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후에 그는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인도 경영대학원의 초대 학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샬은 5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고샬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적인 경제 관련 관행물들은 일제히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실었다고 한다. 나쁜 경영 이론은 좋은 경영 실행을 망친다가 그해 3월에 경영학습과 교육학회지인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러닝 앤 에듀케이션에 기재된 후에 드물게도 경제 관련 관행물들이 잇따라 그에 관한 글을 게재했는데 요지는 대략 이러했다. 시카고 학파는 인간이 이익지향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가설하에 자신의 학술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자연과학을 강력하게 추종하고 모방해왔다. 또한 비즈니스 스쿨 내에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경제인으로 보는 이론들이 넘쳐나고 있다.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 게임 이론 등이 모두 그 예이다. 이런 이론들은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경영자들에게 주입되었고 다시 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실제 상황에서 응용됨으로써 이 이론들이 주장하는 경제인 가설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회전한다고 여기는 이론이 나오더라도 이 이론이 태양의 실제 운행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 이론을 잘못된 것이므로 모자나 진상은 자연히 누군가에 의해 발견될 것이다. 이에 비해 경영 이론은 널리 알려진 전파되기만 하면 실제로 경영자들의 행위를 변화시킨다. 그들은 이론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에 서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사고의 극단을 걸어왔으며 경제계와 리더십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는 단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고샬이라는 상대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인물에게서 터져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도 출신이었던 그는 더욱 뚜렷하게 이런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편향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 위대한 행동에서 중국의 고대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위대한 인물을 우러르며 탄식할 따름이다.